예, 1교시 의료공학과의 김전혜 교수님을 통해서 의료공학의 의미, 의료공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들었고, 그리고 의료기기 장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2교시도 이어서 의료공학과를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2교시에는 공학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자, 특히, 의료기기가 어떻게 인체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인체 적용 부분은 우리가 임상에서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죠. 따라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의료공학에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 중에서 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예를 나와 있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학과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또 병원 전체에 있어서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들을 우리가 통해서 의료공학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더 나오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상당히 많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계략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과 우리 시뮬레이션, 모델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모델화하시는 하나의 어떤 구성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샘플을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실제 이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이제 시뮬레이션 이걸 이용을 해서 구성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형태의 내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고 하는 과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뭐냐? 이 생체에 있어서 특성이라든가 또 이 반응 예측할 수 있는 거, 구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사실, 또 이제 관측된 결과를 이용해서 하나를 설계하는 거. 그 모델 자체는 결국은 어떤 사실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결과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설계하기에 새로운 어떤 걸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이 불가능한 거, 실제 상황에서 구현이 불가능한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이 모델링화 시켜야 돼. 그 조건이 어렵잖아. 이 조건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결국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실제 상황을 만들어서 실제 생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이제 형상화가 되고 그 형상을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해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만일 심장이다. 심장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모델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가상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것이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구성품을 만드는 거 새롭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실제의 형태의 모양으로 우리가 계측을 하고
하나의 시스템화 하게 수 있도록 이러한 단계가 바로 이제 뭐냐, 이 모델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체 역학이라고 있는데, 생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구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체 역학에 있어서는 생체 내의 유체 또 고체에서 역학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생체 내의 어떤 흐름,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생체 내 흐름은 어떤 단계냐면 압력이죠. 압력이라든가 또 이 속도, 또 유량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의 안에서의 압력, 속도, 유량에 의해서 상관관계 또는 이제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 관계니까 그 안에다 어떤 장치를 넣어서 이것이 잘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역학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할 때 인공 관절 이런 걸 만들어서 설계를 하고 이것이 결국은 인공 관절이 우리 몸속에서 얼마만큼 잘 수용이 되는지, 잘못하면은 이것이 결국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잘 수용이 되고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학이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만일 어떤 인공뼈를 만들겠다. 앞에 인공관절을 만들겠다. 인공뼈를 만들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몸하고의 관계, 몸에 있어서의 어떤 고체적인 부분, 액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이것이 잘 안 맞으면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그 서로 간에 뭐가 생기냐? 그 알력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 스트레스가 생긴다. 이걸 우리가 기계적인 스트레스. 어떤 물체하고 있어서 서로 간에 안 맞으면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보는 이러한 형태가 역학적인 관계다. 이거. 요게 이제 인공 관절인데 여기가 이제 실제 인공 관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어줘요. 뼈에다 심어주죠. 그 뼈에다 심어주면 그 뼈에다 심어줬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뼈하고의 뼈 사이 관계는 여기 잘 유동이 잘 되죠. 잘 되는데 여기다 인위적으로 여기다 스크루를 박죠. 스크루 나사도 박고 그다음에 여기 볼링 같은 거, 베어링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그다음에 요 사이에 조인트 안에 이런 걸 넣었다. 그러면 결국은 인위적인 물체가 우리 현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잘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이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것이 움직였을 때 기존의 뼈에다가 심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여기 유격이 얼만큼 일어나고 또 이 단단하니까 단단한 정도가 얼마나 정도 있는지 또 이것에 의해서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기계적인 형태다.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인 관계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이거 하나 심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걷죠. 보통 걷고 그 다음에 뭐 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것에 따라서 전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역학적 관계라고 하고 여기다 보면 척추 안에 보면 척추에다가 심어줄 수도 있죠. 척추에도 심어서 척추에다가 이제 인공 뼈를 넣는다든가 우리가 디스크가 생기면 어떻게 인공 뼈를 넣어주죠. 아니면 이것이 여기가 뭐 딱딱하게 굳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심을 박아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그 안에서 기계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잘 고정이 되고 어떤 유격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 관절에 대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극적 관계다 이렇게 보요. 뼈하고 뼈 사이에 있어서 정상적인 뼈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상태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느 부위에다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하나의 이제 큰 이런 덩어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갈릭뼈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갈릭뼈는 이제 그 상당히 여기 가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인공적으로 넣어서 어떻게 이제 이것이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생체 재료요. 생체 재료는 우리 그 실제적으로 그 기구를 하나를 이제 일부러 다른 어떤 데다 넣어서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체 재료라고 하는 것은 생체의 연조직, 생체 조직에 있어서는 연조직, 특히 이제 경조직, 연조직과 경조직 자체는 이제 딱딱한 조직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조직이냐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생체에 삽입하는 기구의 생체 내에서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체 조직과 인공적인 재료 개발에 대한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하는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체 조직 내에 이제 다른 어떤 기구를 넣죠. 특히 이제 인공으로 만든 스탠스라든가 아니면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것이 딱딱한 정도냐 아니면 그러지 않으냐. 그 이제 이거를 삽입하죠. 생체에 삽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적합성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단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활공학에서 우리가 재활공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많은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보조기,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재활공학에는 기능이 정지된 어떤 인체 기능을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능이 정지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원래 생체가 살아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것이 절단이 두 가지죠.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와 아니면 기능 자체가 이제 활동을 못하는 상태. 절단이 될 때는 뭐냐? 의수나 의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은 있대, 장치의 어떤 모양은 있대, 이것이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앞에 같이 정지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단계다. 이 회복시켜주기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의 어떤 마비, 또 이 기능에서 어떤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뭐가 필요해? 이 자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한다. 이쪽에 보면 이거를 이제 그 전기적 자극, 엘렉트리컬 스티뮬레이터,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거기에 근육의 자극이라든가 어떤 신경 자극을 줘서 이것에 의해서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공학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장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공장기의 기본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심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이제 기능을 대신해서 인공적인 생체 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는 거.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인공 판막이라든가 인공 심장이라든가 인공 신장, 이제 인공 심폐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대신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인공 심판막 자체가 심장에 들어가서 또 아니면 인공 심장을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 갖고 심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를 심장을 다시 이제 뭐 원래 그 상태의 기능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심장이 안 좋은 상태 또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심폐기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공 장기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회복시켜주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이제 인공 장기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있어서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인포메이션이죠. 인포메이션에는 이제 그 인체 우리 사람에 대한 환자에 대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료 정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뭐냐? 병원에 있어서 의료 정보 체계를 만드는 거죠. 병원에서 의료 환경에서 이제 의료 정보에 대한 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이걸 처리하고 또 이걸 시스템화해서 구성화시켜 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하냐? 의료 정보를 분석화하고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료 정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거, 우리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왔을 때 모든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진찰을 받으면 진찰에 대한 정보도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일 진찰을 말고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수술했다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검사를 했다든가 이러한 정보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했냐? 분석을 해야죠. 이 환자에 대한 분석도 되고 현재 이제 병원의 어떤 경향에 대한 것도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가고 또 환자하고 또 이것을 근무하는 그 병원의 그 직원들과의 관계, 의사의 관계, 간호사의 관계, 또 기사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계가 뭐냐 의료 환경에 있어서의 정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체계화시켜주는 형태를 우리가 의료 정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결국은 이 의료 정보가 병원에 있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그 전반적인 것은 그 병원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또 병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좀 전에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환자 입원하면 입원한 정보도 들어가고 그래서 수술, 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체계화 되게끔 만들어주죠. 그러한 정보가 다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팩스라고 하는 게 팩스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은 이제 환자에 있어서 의료 정보 내에 여기 이제 팩스의 의미가 picture achieving communication system. 그러니까 picture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영상을 얻는다. 영상. picture라는 게 우리의 영상에 대한 거죠. picture. 그래서 영상. 이렇게 영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치빙 하니까 영상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상을 얻으려면 결국은 이 영상에 대한 정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영상을 얻어서 전송하는 이러한 단계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팩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료에 대한 의료의 영상에 이걸 전산화해주고 그동안에 이제 영상을 얻어내니까 영상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 자체를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필름도 들어가고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판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려면 결국 시간적인 관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제 이 팩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전송한다. 전송. 다른 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넘겨주는 거. 전송이 되면은 결국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어떤 환자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진료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진료하는데 진료의 능률을 우리가 향상시킨다 이렇게 있죠. 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모든 과에서 다 이게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특히 많이 쓰는 과가 있고 특히 좀 덜 쓰는 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방사선과 진단 방사선 쪽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내과라든가 병리과라든가 또는 이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죠. 많이 쓰고 그 영상을 저장을 하고 또 이거 저장된 거를 이용을 해서
서로 간에 병원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또 이것을 인공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이제 팩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걸 좀 영상의 활성화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병원의 시스템을 좀 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하니까 환자의 진료라든가 이런 어떤 공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이 선진화, 병원의 어떤 시스템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가 다 팩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는 영상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PDS를 이용해서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의료 정보에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HIS, 의료 정보, 여기 의료 정보에 대한 거하고, 또 환자가 실제적으로 지금 했을 때 상황, 이게 베드사이드니까 이제 환자가 지금 모니터링 하는 과정, 또 의사가 했을 때 의사가 이제 보면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를 본다. 이런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앞에 단말기 안에 이게 다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은 병원에 있어서의 그 의료 정보, 모든 의료 정보와 그 다음에 여기 이거에 따라서 환자의 정보를 PDA를 통해서 다 이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이 환자가 지금 어디 있고 어떤 상태고 의사가 어디 있다가 다른 데에 있다가도 이 환자의 상태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바일 상태로 우리가 이제 움직여 가면서 모바일 상태에서 이제 전산화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도 어디 지금 상태가 이게 의사가 없어서 지금 뭐 진료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다 이 병원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의 어떤 상황을 체크할 수 있고 지금 갑자기 이 환자가 지금 에머지 상태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 상태를 지금 다른 곳에서 체크를 해갖고 또 전송을 시켜주죠. 간호사한테. 그럼 간호사가 그걸 보고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지금 어떤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단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 MEMS, 마이크로 메카니컬 시스템. 이 MEMS라는 것이 이제 전기적인 미세 초점에서 그거 보면 소형화, 이제 초정밀, 그다음에 고성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MEMS 자체가 최소화되어 있는 어떤 의료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한다라고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봇. 최근에 로봇을 많이 하죠. 로봇을 통해서 영상 처리 시스템 이것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격 로봇, 원격 수술, 그 다음에 이제 뇌수술, 그 다음에 미세 로봇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자체가 이제 앞에 미세에 대한 부분, 초정밀 이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종의 우리가 이제 로봇 하면은 로봇이라는 개념이 되지만 이것을 실제 하면은 우리가 내시경을 이제는 내시경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캡슐형을 몸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먹죠. 먹으면은 24시간 동안 우리 나중에 뒤로 이제 변으로 나올 때까지 몸의 상태 24시간 쭉 하면서 몸의 상태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디가 안 좋고 뭐가 있는 걸 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를 가지고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게 초소형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초소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액 안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외형 안에 넣어도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로보틱화하죠. 작게 미세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진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이제 진보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고, 이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좀 더 앞으로 이제 미세화 시키니까 우리가 혈액이라든가 그러면서 거기 안에 뭐냐 약물 전달, 이제 뭐 암 환자라든가 이거 약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공학에 관련돼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부의 어떤 컨셉에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모든 그 병원에서의 그 모든 부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서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의료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장비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뭐 기구도 있을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작성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장비도 괜찮고 기구도 괜찮아요. 의료에 관련된 의료기구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 먼저 이제 장비하면 장비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제목 장비명 그게 있어야 되고 그 장비가 어떤 용도로 목적으로 쓸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장비 관련돼서 내용이 주로 어떤 걸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또 하나 이제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련된 사진 예를 들어 이제 그림을 보고 이것이 이제 어디 건 어느 제품이냐 이 정도 알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 이제 회사가 많죠. 의료기 회사가 뭐 미국 제품도 있고 유럽 제품도 있고 일본 제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의 장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관련된 여러분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좀 이것을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한글 파일로 해도 되고 PPT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문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